인류 문명의 도도한 물줄기가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가져다준 불은 대지를 삼키던 어둠을 몰아냈고, 증기기관의 탄생은 인간의 빈약한 근육을 대신하며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석유는 물리적 거리를 소멸시키며 지구촌을 하나로 묶었고, 전기는 보이지 않는 선을 통해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파괴적인 5번째 에너지 혁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형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며 그 어떤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에너지가 없다면 이 11세기 현대 문명은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지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컴퓨팅 파워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교하게 판단하며 경이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대한 연산 능력. 이것이 이제는 과거의 검은 황금이라 불렸던 석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에너지의 주도권이 바뀔 때마다 세계 패권의 주인도 함께 바뀌어 왔습니다. 영국이 증기기관의 힘으로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며 대영 제국을 건설했다면, 미국은 석유와 전기를 장악함으로써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과거 석유 시대를 주름잡던 중동의 산유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컴퓨팅 파워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한국이 세계 경제의 심장이자 엔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대한민국은 이 5번째 에너지 혁명의 물결 속에서 당당한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오늘 그 긴박하고도 치열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팅 파워가 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석유가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게 사소한 질문 하나를 던질 때 AI의 내부 세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공지능은 그 짧은 찰나에 수천 번 혹은 수만 번에 달하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마치 천재적인 수학자가 난해한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모든 뇌세포를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계산이 실행될 때마다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것이 바로 컴퓨팅 파워의 실체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도로 위를 질주하기 위해 휘발유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인공지능이 사고하고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라는 연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는 가히 폭발적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에이전트 AI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AI가 우리가 묻는 말에 단순히 대답만 하는 수동적인 도움이었다면 에이전트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스스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실행 과정을 거쳐 실제로 일을 완수해내는 유능한 비서와 같습니다. 맛집의 메뉴판을 읽어주던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 이제는 직접 예약을 하고 결제를 마치며 배달까지 완료하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토록 똑똑해진 AI가 잡아먹는 연료의 양이 가히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질문 하나에 몇 번의 연산이면 충분했지만 에이전트 AI는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의 독백을 반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단계 추론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를 끊임없이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량은 산술적인 증가를 넘어 비선형적 폭발을 일으킵니다. 입력값이 2배 늘어나면 필요한 연산 능력은 4배에서 10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토큰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글자를 읽고 쓸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토큰입니다. 한글 한 글자가 대략 토큰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AI가 답변을 출력할 때마다 이 토큰은 마치 프린터의 잉크처럼 맹렬하게 소비됩니다.
에이전트 AI는 깊이 생각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토큰을 쏟아냅니다. 그렇기에 현재 전 세계의 거대 테크 기업들은 이 토큰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토큰은 현대 경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원자재가 되었습니다. 석유 시대의 배럴이라는 단위가 세계 경제의 척도였다면 이제 AI 시대에는 토큰이 그 핵심 지표가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컴퓨팅 파워는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연료이며 토큰은 그 연료의 사용 단위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AI의 등장은 이 연료에 대한 수요를 멈출 수 없는 폭발적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료인 컴퓨팅 파워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초현대적인 물류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혁신적인 반도체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비좁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거침없이 뚫린 왕복 16차선 혹은 그 이상의 초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찰나의 순간에 수조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병목 현상 없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고속도로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실은 이 미래형 고속도로 건설 시장의 90% 이상을 바로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이 압도적인 위상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 HBM 시장의 규모는 5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75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의 파이 9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한국 기업이 휩쓸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약 50%의 점유율로 당당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약 40%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마이크론은 고작 10% 안팎의 점유율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와 대조해 보십시오. 1970년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 당시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로 세계 경제의 목줄을 죄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중동의 눈치를 보았고 그들이 기름값을 올리면 전 세계 물가가 요동치며 휘청거렸습니다. 지금의 HBM 시장이 정확히 그 형국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HBM을 단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울로 줄을 서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적 종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경이로운 실적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조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기업 하나가 숨만 쉬어도 하루에 약 22억 원씩 벌어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폭등한 수치이며 SK하이닉스 역시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한국 기업들의 금고로 현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긴박한 경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HBM 열풍으로 인해 엉뚱한 곳에서 물건이 부족해지는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D램 시장의 품귀 현상이라 부릅니다. HBM은 일반 반도체보다 만드는 과정이 수십 배 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반도체 칩을 여러 층으로 높게 쌓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길고 같은 면적의 웨이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양도 훨씬 적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HBM 생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D램 생산 라인이 뒤로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강력한 구축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비유하자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마진이 높은 최고급 케이크 주문이 폭주하자 주인이 모든 오븐을 케이크 굽는 데만 할당하고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식빵은 만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의 식빵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에만 일반 디램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삼성전자는 2026년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단순한 이슈를 넘어 모든 산업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의 진짜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 IT 생태계에 대해 절대적인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과거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이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며 세계 경제를 주물렀던 것처럼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전 세계의 불을 재편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올리면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군말 없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컴퓨팅 파워라는 새로운 신대륙의 독보적인 지배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맞이한 화려한 승리의 정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독보적인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금 이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숨막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거대한 고래 싸움 사이에 끼어버린 한국의 가혹한 현실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2025년 12월 세계 경제사의 물줄기를 바꿀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초강력 반도체 동맹, 이른바 팍스 실리카가 공식 출범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팍스와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규소를 뜻하는 실리카를 합친 이 동맹은 이름 그대로 반도체를 통한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표방합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대만, 호주까지 반도체 생태계의 모든 열쇠를 쥔 국가들이 집결했습니다. 이 동맹 내부에서 각국의 역할은 매우 정교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의 두뇌를 설계하는 원천 기술을 휘두르고 우리 대한민국은 최첨단 HBM과 D램을 쏟아내는 핵심 제조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며 네덜란드는 초미세 공정의 유일한 해답인 EUV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거대한 심장으로 기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요새처럼 보이지만 이 동맹의 진짜 목적은 매우 서슬퍼런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AI 굴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 성벽은 중국에게는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과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최첨단 장비도 한국의 고성능 HBM 반도체도 이제는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잔혹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리와 갈륨, 게르마늄, 흑연 같은 핵심 광물들을 자원 무기로 삼아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원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 즉 포괄적 허가권을 사실상 박탈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매년 1년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재계약을 구걸해야 하는 월세살이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최첨단 공정으로의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공장을 현행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진 이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거대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컴퓨팅 파워의 근원적인 에너지, 즉 전력 인프라의 붕괴 위기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그저 차가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량은 무려 1000테라와트시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00이라는 이 숫자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1년 내내 사용하는 총 전력량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제대로 학습시키는데 수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이 거대한 공장을 돌릴 전기가 없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무려 10기가와트에 달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동시에 가동해야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문제는 동해안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용인까지 실어 나를 송전탑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멈춰섰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 앞마당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사업이 전기가 부족해 멈춰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인공지능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닌 잔인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신규 원전 가동과 소형 모듈, 원전인 SMR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에너지법까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인재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고집하고 전기는 지방에만 남아도는 이 지독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최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해남의 데이터 센터 파크가 광주를 제치고 선택된 이유 역시 오직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절박한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도로나 건물보다 에너지가 권력이 되는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전력 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드웨어와 반도체라는 무적의 갑옷을 입었을지는 모르나 그 갑옷 안에 담길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모델 분야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오픈 AI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공룡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어 전 인류의 지식을 집대성한 AI 모델을 구축했고 우리는 그들이 만든 생태계에 종속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네이버는 이른바 소버린 AI, 즉 AI 주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이퍼클로바 X를 앞세워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경쟁을 넘어 미국의 AI에 우리 민족의 언어와 가치관, 그리고 소중한 데이터를 통째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산물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비영어권 국가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게 당신들의 데이터 주권을 미국에 저당 잡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독자적인 인공지능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이 전략은 기술 수출을 넘어선 디지털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우리 실생활에 더 깊숙이 파고드는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거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AI 에이전트 카나를 통해 보안은 강화하고 편의성은 극대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2026년 상반기 출시를 앞둔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 안에서 예약과 결제, 선물하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척척 해내는 비서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 흐름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임을 직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인공지능 분야에 전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인공지능 3대 강국인지 3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공지능의 실탄이라 할 수 있는 최첨단 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제조업과 물류, 의료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전체에 인공지능을 이식하여 인구 감소 시대의 생산성 절벽을 넘어서겠다는 거대한 설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은 기업들에게 규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역사의 냉혹한 교훈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1980년대에 세계 디램 시장을 호령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군림했던 일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족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실리카 동맹은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 보호막을 영리하게 이용하되
그것이 우리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국 공장을 당장 포기할 수는 없지만 최첨단 기술의 심장은 한국으로 옮겨오고 중국 내 시설은 범용칩 생산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인류 문명의 5번째 에너지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미국이 석유와 전기로 세계의 주인 자리를 차지했듯이 이제는 컴퓨팅 파워를 장악하는 자가 전 세계 패권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에너지의 핵심인 HBM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완전한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아우르는 에너지 믹스의 대타협을 통해 멈춰선 전력망을 다시 돌리는 일입니다. 둘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외교적 결단력입니다. 셋째는 하드웨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키워내 AI 주권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전 세계의 하드웨어 하청 기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패권국으로 당당히 우뚝 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칩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 칩을 구동할 전력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이 거친 파도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눈으로 이 흐름을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